하는 뭐 조용히 안 왔지만 시작해 볼게.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새해 복 많이 받아. 이제 그 함수의 극한부터 시작할 텐데 함수의 극한 들어본 적 있어, 준영이? 들어본 적 있으시? 함수의 극한이 뭔지 알아 혹시? 극한하면은 뭐가 이제 극한하면 떠오르는 이미지가 뭐가 있지? 극한. 이걸 이제 영어로는 이렇게 리미트라고 하는데, 리미트라고 하는 거는 말하자면 제한이잖아, 제한. 그러니까 이제 사실은 잘 이해하기는 힘든 표현이긴 한데, 어떤 제한이 있으면 그 제한까지 이제 극한으로 뭐 치닫는다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그러니까 언어적으로 표현을 많이 하잖아. 그러니까 이제 극한까지 뭐 자기를 뭐 채찍질한다 이렇게 하면 운동선수가 자기의 체력이 다할 때까지 뭐 자기 뭐 어떤 훈련을 지속한다든지 뭐 그런 방법으로 언어적인 표기를 많이 하는데, 수학에서도 사실은 거의 비슷한 어떤 의미를 담고 있지만 그것이 이제 갖고 있는 난해함이 있어서, 극한이라고 하는 것이 말하자면 얘기하겠지만 어딘가로 한없이 가까이 간다 또는 끝없이 커진다 또는 작아진다 뭐 이런 의미를 담고 있기 때문에, 직관적으로는, 그러니까 반대로 직관적으로만 아직은 고등학교 범위 안에서 해석할 수 있고, 뭐 대학에 가서 이제 어떤 논의들을 좀 배우고 나면은 그걸 이제 그러니까 이제 수학적으로 다룬다는 말은 예를 들어 1 더하기 1이라고 하면 1이라고 하는 대상, 그리고 뭐 덧셈이라고 하는 뭐 연산 방법 이런 것들을 알고 있기 때문에 1 더하기 1은 2라고 하는 것을 결론을 낼 수 있는 건데, 지금 우리는 극한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직관적으로밖에 알 수 없다. 그러니까 대학에 가서 어떤 논법을 배우기 전에는 그냥 이제 잘 다룰 수 있는 대상은 아니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이제 서두가 장황했는데, 일단은 그러니까 반대로 직관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별도의 막 논증을 하지 않고 그냥 이제 그럴 것 같다라고 하는 수준에서 멈추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니까 관찰이 중요하다. 항상 이제 순호름에서 말하는 관찰이 중요하다 뭐 이런 이야기입니다. 해보면은 함수의 극한, 이제 생각열기를 보면은 이제 다음 112쪽이죠. 다음은 공학 도구를 이용해서 함수 fx는 x제곱 빼기 2의 그래프를 그리고 함수값을 표로 나타낸 것인데, x의 값이 1에 한없이 가까워질 때 fx의 값은 어떤 값에 한없이 가까워지는지를 말해보자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러니까 y는 x제곱 빼기 2라고 하면은 1이라고 하는 x좌표가 여기 있을 거고, 근데 이제 이 x가 1은 아닌데 이제 1에 가까워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보는 거죠. 그러니까 1에 가까워지고 있다고 하면 0.9, 뭐 0.99, 0.999, 점점점 뭐 이렇게 있을 수 있고, 뭐 1.01, 뭐 1.001, 1.000001 뭐 이런 식으로 있을 수 있을 텐데, 그러니까 지금 1이 아닌 상황에서 1에 가까워지고 있다라고 하면 그것에 대응되는 함수값 y 값이 뭐에 가까워지고 있냐는 거죠. 근데 지금 이거 표를 잘 보이는지 모르겠는데 보면은 0.9면 마이너스 1.199, 0.99면 마이너스 1.01999, 마이너스 999면 마이너스 1.0029 뭐 이런 식인데, 1.1일 때는 마이너스 0.799 어쩌고저쩌고 하다가 1.0001 하면 마이너스 0.9998인데, 그럼 이것에 대응되는 함수값이 어디에 가까워지고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건가? 뭔가요? 이 표를 봤을 때 지금 이 수가 어느 수에 가까워지고 있다고 볼 수 있는 거야? x는 1에 가까워지고 있고 그에 따른 x제곱 빼기 2라고 정해진 y, 즉 fx는 마이너스 1에 가까워지고 있다고 할 수 있는 거지. 근데 지금 아닌 게 아니라 y는 x제곱 빼기 2라고 하는 함수의 그래프 위에 1, 마이너스 1이 있는데, x가 큰 쪽에서 1로 가고 작은 쪽에서 1로 가고, 이 가까워짐에 따라서 그것에 대응되는 y 값이 이 마이너스 1이라고 하는 값에 한없이 가까이 간다고 말할 수 있어.
한없이 가까이 간다. 그리고 지금 이러한 한없이 가까이 간다 라고 하는 표현을 말하기 위해서 극한이라고 하는 것이 존재한다. 수학적으로. 뭐 이런 말이죠. 그래서 이제 예를 들면 우리가 예전에 무한소수를 배운 적이 있는데 극한이라고 하는 것이 무한이라고 하는 대상을 다루는데도 되게 밀접한 연관이 있어서 아니면 무한 그 자체일 수도 있고 근데 무한이라고 하는 것은 말하자면 이제 한도가 없다는 건데 0.999999999 그러니까 이제 즉 0.9 이렇게 표기되는 이 수는 사실 이 수의 정체가 뭔가요? 이 수의 정체가 뭐야? 준영아? 0.99999 하면 이 수는 뭐야? 이 수는 한없이 1에 가까이 가고 있는 상황을 나타내는 수인데 그렇잖아? 근데 이제 우리가 옛날에 초등학교 때인가 초등학교 5학년인가 배우기에는 이제 이 0.9이라고 하는 수를 x라고 두게 되면 10x는 9.9999가 되고 그래서 여기서 이걸 빼면은 9x가 9가 되고 x는 1이 되는데 그러니까 사실은 0.99999라고 하는 이 수는 1이라는 거야. 1. 이게 좀 이상한 이게 사실 뭐 이게 잘 이해가 되는 방법은 아닌 것 같아. 그지? 예를 들면은 이게 뭐 이런 얘기가 있어. 이 무한이라고 하는 것을 다루기 위해서 뭐 칸토어라고 하는 수학자가 뭐 집합을 어쩌고저쩌고 뭐 했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언젠가 얘기했을 수도 있는데 어떤 호텔이 있는데 무한의 호텔 무한 뭐 호텔 있는데 호텔에 이제 객실에 각각 번호가 1번, 2번, 3번 뭐 이런 식으로 있고 뭐 이제 뭐 n번 뭐 이렇게도 있고 그 이후에도 계속 이게 객실이 있는데 이 객실이 꽉 찼어. 꽉 찬 거야. 만실이야. 설이고 해가지고 만실인데 어떤 팀이 이렇게 온 거야. 어떤 한 가족이 왔어. 로비에 이렇게 사람이 있는데 방이 없나요? 이렇게 물어본 거야. 만실이잖아? 근데 호텔의 개수는 무한하잖아. 그래서 이 로비의 호텔리어가 이렇게 얘기한 거야. 이제 모든 방에 전파합니다. 이렇게 방송을 한 거지. 1번 방에 계신 분들은 2번으로 2번에 계신 분들은 3번으로 3번에 계신 분들은 4번으로 n번에 계신 분들은 n 더하기 1번 방으로 옮겨주세요. 이렇게 하면 사실 무한이라고 하는 것은 끝이 없다는 것이니까 한도가 없다는 것이니까 이제 옮겼으니까 1번이 비었다. 여기에 들어가세요. 이렇게 한다는 거야. 이게 뭐 어때? 잘 어떤가요? 잘 이해가 되나요? 그냥 뭐 그러려니 하는 건가? 이것도 사실은 마찬가지 논이잖아. 0.99999인데 10 곱하면은 9.99999잖아. 그럼 여기는 9보다는 여기에는 9가 하나 적어야 될 것 같은데 여기서 이거 빼지면은 9.999에서 0.999 뺀 거니까 9가 된단 말이야. 9가 되면 안 될 것 같은데. 그래서 1이래. 이게 말이 되냐는 거지. 무한이라는 게. 그러니까 이런 거를 이제 잘 정의하고 논하려다가 칸토어라고 하는 사람이 미쳐가지고 이제 그 정신질환을 앓으시다가 돌아가셨는데 그럼 이제 뭐 이런 건 어떤가? 이제 뭐 이거 얘는 한 명은 알겠다 이거야. 한 명은 알겠어. 이제 1번부터 n번까지 이제 만실인 호텔이 있는데 1번이 이 호텔 좋다 해가지고 자기 이제 1-라고 하는 친척을 데려가. 1번 방 친구들은 1-라고 하는 친척들을 데려오고 2번 방 친구들은 2-라고 하는 친척들을 데려오고 3번 방 친구들은 3-라고 하는 친척들을 데려오고 n번의 친구들은 n라고 하는 친척들을 데려오고 그러니까 모든 객실에 있는 사람들이 이 방이 너무 좋아가지고 자기 친척 가족들을
이제 초대를 한 거야. 그래서 이제 무한한 이제 손님들이 한 번 더 왔단 말이지. 더 왔단 말이죠. 이제 호텔리어한테 물어보는 거야. 방 있나요? 이렇게. 호텔리어는 어떻게 해야 돼? 이러면서 꽉 찼는데. 이 사람들 항의하는 거야. 무한 호텔이라며. 근데 왜 어떻게 방에다 살 수가 있냐? 그렇잖아? 지금 이 1, 2, 3, 4, 5, n 그리고 점점점 그 무한한 방에 있는 모든 투숙객들이 자기의 친척들을 이렇게 데려왔는데 이 친척들이 또 각자 자기 방에 묵고 싶어요. 그러니까 여기 뭐 1번 친척이 뭐 1번에 또 들어갈 수는 없는 거야 지금. 그런 상황이면은 이 호텔리어는 어떻게 해야 좋냐 이거지. 뭐 호텔 문 닫아야 되나? 이렇게 하는 거야. 1번은 2번으로 가세요. 2번은 4번으로 가세요. 3번은 6번으로 가시고 4번은 8번으로 가시고 n번은 2n번 방으로 가세요. n 더하기 1번은 2n 더하기 1번 그러니까 지금 2n 더하기 2번이지 그러니까 그것의 2배의 숫자가 적힌 방으로 가세요. 라고 하면 이제 1번, 2번, 4번으로 왔고 3번, 6번으로 왔고 4번은 8번으로 왔기 때문에 홀수번방이 다 비어버려요. 그 홀수번방에 이 대응되는 가족들을 다 넣어주면 돼. 1번에 1 다시를 넣어주고 3번에 2 다시를 넣어주고 5번에 3 다시를 넣어주고 이건 납득이 되네요. 이제는 아까는 이제 한 번이니까 그랬는데 무한인데 무한한 가족들을 또 넣을 수 있는 방법을 호텔리어가 고안을 한 거예요. 그럼 당연히 이 친구가 그러니까 이 가족이 두 가족의 두 친척을 뭐라 할까? 두 가정의 친척이라고 할까? 를 데려와도 괜찮겠지. 1번을 3번으로 보내면 1, 2번이 비는 거니까 2번 6번으로 보내면 4, 5번 비고 괜찮지? 이건 납득이 되나요? 그냥 그러려니? 그럼 예를 들어서 더 복잡해지면 1번 친구들은 한 쌍의 가족들을 추가로 데려와요. 2번 친구들은 4쌍의 가족을 추가로 데려와요. 3번 가족은 9쌍의 가족을 추가로 데려오고 n번 친구는 n제곱쌍의 가족을 추가로 데려오고 이렇게 되면 이걸 넣을 수 있냐고 그 호텔리어가. 이게 지금 중요한 얘기는 아닌데 어쨌든 이렇게 되다 보면은 지금처럼 넣을 수 있는 상황이 생기고 호텔리어가 어떻게 대응을 잘해서 넣을 수 없는 상황도 생기는데 그러니까 넣을 수 없는 상황이랑 넣을 수 있는 상황의 차이는 또 뭔가 이런 걸 연구하다가 이제 이렇게 힘들어지신 거지. 그래가지고 우리는 어쨌든 이런 정도는 그냥 우리가 당장 생각해야 되는 건 아니고 직관적으로 0.99999에서 9.9999에서 0.999 뺀 거가 9라고 하는 것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니까 사실은 교과서에서 강요를 하는 거지. 인정해라. 1인 그래서 0.9999가 1이다. 이런 말을 하는 거란 말이야. 무한에 대해서. 알겠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 말을 하는 거는 뭐 여러분들이 흥미를 가졌으면 하는 마음도 있고 그냥 무한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잘 다룰 수 있는 것이 아니니까 일단은 관찰하면서 그러하면 그런가 보다 하는 게 중요하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제 해보면은 이제 다시 교과서로 돌아와서 함수의 극한에서 fx는 x제곱 빼기 2가 x가 1로 가까이 갈 때 fx는 어디로 가까이 가는지가 왜 중요한지는 모르겠어. 근데 어쨌든 그냥 관찰해 보니까 x가 1로 가까이 가면은 fx는 마이너스 1로 가까이 간다는 걸 알겠잖아. 알겠으니까 납득, 오케이 이렇게 하는 거야. 그러면 이제 아래 돌아와서 위에 생각열계에서 어쩌고저쩌고처럼 fx에서 x의 값이 어떠한 수에 한없이 가까워질 때 fx의 값이 일정한 값에 한없이 가까워지는 경우를 알아보자. 이렇게 돼 있는데 첫 번째 예로 fx는 x 더하기 1이다.
x 더하기 1은 우리가 잘 그릴 수 있는 함수. 이 x 더하기 1이라고 하는 함수를 생각했을 때 x가 1에 한없이 가까워지면은 방금 말한 것처럼 0.9, 0.99, 0.999, 0.99999 이렇게 점점 가까워지고 있고 1보다 작은 쪽에서 1.1, 1.01, 1.000001 1보다 큰 쪽에서 1로 가까워지고 있다. 그러면 그것에 대응되는 fx 값은 어디로 대응되고 있는가? 1이죠. 2죠. 2. 여기 그냥 관찰로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왜 2인지를 우리가 증명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그거를 이렇게 쓴다. 리미트 x가 1로 가까이 갈 때 x 더하기 1은 2로 한없이 가까이 하고 있다. 이렇게 씁니다. x가 한없이 가까이 갈 때 fx는 2라고 하는 값으로 한없이 가까이 가고 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x가 1에 가까워진다라고 하는 말은 1이라고 하는 수와 x의 거리가 가까워지고 있다는 말이기 때문에 가까워진다는 말은 같으면 안 된다는 말이에요. x가 1이면서 1에 가까워지고 있다 이런 말은 성립하지 않고 1이 아니면서 1과의 거리가 좁혀지고 있다. 이런 식으로 이해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거는 후에 계속 얘기를 할 테니까 일단은 받아들이고. 그래서 한편 gx를 x 더하기 1분의 x 빼기 1분의 x 제곱 빼기 1이라고 설정하면 gx는 x 빼기 1분의 x 제곱 빼기 1은 x 더하기 1 곱하기 x 빼기 1로 인수분해 되니까 이렇게 지워진 다음에 x 더하기 1이라고 쓸 수 있는데 이제 gx랑 fx의 차이는 뭐예요? 이때 같은 함수는 아니에요. 분명히 x 빼기 1분의 x 제곱 빼기 1과 x 더하기 1이 같은 함수는 아니에요. 우리가 함수를 처음 배울 때 함수라고 하는 것이 항상 말하지만 x에서 y로 대응하는 관계인데 함수는 이제 x에서 y로 대응하는 관계인데 그 x가 있을 수 있는 집합을 정의역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이 정의역이라고 하는 것은 이 식이 정의될 수 있는 그러니까 별 말이 없으면 별도의 언급이 없으면 이 식이 정의될 수 있는 x 전체를 말한단 말이에요. x 더하기 1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실수에 대해서 논할 수 있는 계산이고 그러니까 fx는 x 더하기 1이라고 하는 함수의 정의역은 실수 전체예요. 근데 지금 x 빼기 1분의 x제곱 빼기 1은 인수분해하면 x 더하기 1이 되는 것은 맞지만 일단 원래 식이 x 빼기 1분해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분모가 0이 되는 순간에는 정의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역시 이 친구는 x가 1이 아닌 모든 실수 라고 이제 정의역을 이야기해야 합니다. 그러면 이제 이 친구를 그리면 gx라고 하는 친구는 그래프가 비슷하게 나올 텐지만 여기는 빵꾸 뚫려가지고 이렇게 지금 x는 1에서는 정의되지 않은 함수가 됩니다. gx는 x 빼기 1분의 x 제곱 빼기 1 나머지 x가 1이 아닌 부분에서는 그냥 x 더하기 1로 정의되어 있는 것이고 그럼 이 친구도 x가 1이 아니면서 1에 가까워진다 라고 하는 표현은 이 gx라고 하는 함수 안에서도 말할 수 있는 거죠. 어차피 x는 1에서 정의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x가 1에 가까워진다는 말 자체가 x가 1이 아니라는 소리인 거니까 그래서 x가 이제 0.9, 0.9999999 그 x가 1보다 작은 쪽에서도 가까워지고 x가 1.1, 1.000001 1보다 큰 쪽에서 가까워진다고 하더라도 그것에 이제 대응하는 gx의 값은 2에 가까워지고 있다라고 하는 걸 알 수 있는 말이에요. 알겠죠? gx도 마찬가지로 x가 1에 가까이 감에 따라서 2에 한없이 가까워지고 있다. 라고 하고 지금 이제 그걸 일반화해서 13쪽 일반적으로 fx가 x의 값이 a가 아니면서 a가 한없이 가까워질 때
fx가 일정한 값 l에 한없이 가까워지면 l에 수렴한다고 한다. 그러니까 지금 이 친구는 gx도 그렇고 fx도 그렇고 리미트 x가 1에 가까이 감에 따라서 gx는 2에 가까워지고 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저는 편의상 리미트를 이렇게 쓸게요. 이렇게 뭐 L, 이렇게 L, I, M 모두 적어도 좋고 그냥 자기 편한 방법으로 쓰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제 한편 예를 들어서 리미트 x가 a로 가까이 갈 때 fx를 L이라고 하면 이 L이라고 하는 것은 실수여야 하고 실수 값으로 가까이 가야지만 이 경우를 수렴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경우를 수렴한다고 하는데 지금 x가 a로 가까이 간다라고 했을 때는 x가 a가 아니면서 a에 가까이 가는 거잖아요. 아까 여기서도 gx가 L로 가까이 갈 수 있었던 이유는 x가 1이 아니면서 1에 가까이 가는 것이기 때문에 정의할 수 있었는데 이 L은 L이면서 L에 가까이 가도 돼요. 뭔 소리냐면 y는 c라고 하면은 그러니까 이 상수함수에 대해서 x가 a에 가까이 가면 y 값은 c이면서 c에 가까워지고 있는 거잖아요. 얘는 a가 아니면서 a에 가까워지고 있는 건데 a보다 a와의 거리를 굉장히 좁혀가면서 a에 가까워지고 있는 것이지만 여기서도 그 a의 거리가 2돼 0은 아니돼 그 거리가 작아지면서 a에 가까워지고 있는 것이지만 상수함수의 경우에는 뭐 요즘 이 y 값이 c이면서 계속 c 하면서 c로 가까워지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 L 값은 L이 아니면서 L에 가까워져야 한다는 보장 뭐 그런 약속은 없다 입니다. 어쨌든 x가 a로 가까워진다는 말은 그거보다 훨씬 중요한 건 x가 a에 가까워진다는 말은 a가 아니면서 a에 가까워진다 라는 표현인 겁니다. 그리고 이 L에 가까워지는지 어디에 가까워지는지 어떻게 아냐? 그냥 그래프 그린 다음에 관찰해보니까 그렇다 라고 하는 방법밖에 우리는 사용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알겠죠? 그리고 지금 말하자면 이제 계속 말하지만 이제 x가 a로 가까이 갈 때 fx가 어떤 실수 값에 가까이 가는 경우를 수렴한다고 하는 겁니다. 그 실수임을 꼭 유의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어쨌든 그래서 일단 함수의 그래프를 그려서 이 x가 어디로 가까이 갈 때 그것에 대응되는 함수 값은 어디로 가까이 가고 있는지를 관찰하면서 이 수렴하는 값을 결정해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제 1번 문제 1번 해볼게요. 무리함수 기억 안 나니 혹시? 이거 뭐 y는 루트 x 더하기 3 그리는 거 기억이 안 나면 이렇게 하면 되죠. 일단은 뭐 이제 무리함수 잠깐 간략하게 얘기를 하면 지금 이거 14쪽에 그 문제 1번이 2번인데 y는 루트 x라고 하는 기본적인 함수를 먼저 생각해야 되고 이 y는 루트 x라고 하면은 당연히 이제 뭐 y도 0보다 크거나 같고 x도 0보다 크거나 같은 부분에서 정의되는 함수인데 이 친구는 말하자면 y는 x제곱이라고 하는 친구의 1사분면 에 있는 부분만 떼어서 생각하면 일사분면에 있는 부분만 떼어서 생각하면 이렇게 생각할 수 있고 이 경우에 정의역을 x가 0보다 크거나 같고 공역도 y가 0보다 크거나 같다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만 떼어 생각하면 y는 x제곱이라고 하는 친구의 역함수를 생각할 수 있고 왜냐면 1대1 대응이기 때문에 단조롭게 증가하니까 1대1 함수인 것이고 공역은 y가 0보다 크거나 같다라고 하는 집합으로 제한했기 때문에 역함수라고 하는 것은 이제 y는 x에 대해 대칭인 그래프를 갖도록 정의되기 때문에 y는 루트 x라고 하는 함수의 그래프를 이렇게 그릴 수 있습니다.
y는 루트 x 더하기 3이라고 하면은 x축 방향으로 마이너스 3만큼 평행이동하면 되는 것이라서 이렇게 되겠죠. 얘가 지금 y는 루트 x 더하기 3이다. 그러니까 어쨌든 문제 1번을 보면은 기본적인 우리가 알고 있는 2차 함수, 무리함수, 상수함수, 그리고 이제 뭐 3번도 말하자면 유리함수인데 나눠지면은 1차 함수가 되는, 그러니까 x는 2에서 정의되지 않는 x 빼기 2, x 더하기 2라고 하는 직선의 형태로 그려질 텐데, 이제 그래프를 이용해서 x 값을 관찰하면서 문제를 해결하는 게 중요하다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뭐 그리면서 어느 정도 눈치를 챘겠지만, 리미트 예를 들어 x를 a로 보낸다라고 하면은 그냥 a 근방에서만 보면 돼요. x는 a로 가까이 갔을 때 극한값이 궁금하다라고 하면은 그냥 a 근처라고 하는 말도 사실 수학적으로 이렇게 엄밀한 표현은 아닌 것처럼 보이는데, 그냥 a 근처를 보는 것이 중요하다입니다. 뭐 이런 것에 대해서 뭐 충분히 작은 뭐 h에 대해서 뭐 x 빼기 a가 뭐 충분히 작은 뭐 h보다 작은 부분, 대충 뭐야 되겠네요. 그냥 이제 충분히 작은 h 또는 뭐 h가 뭐 100분의 뭐 기출문제의 경우에 100분의 1과 같은 수준에서 말해진 적이 있는데, 뭐 그것보다도 작은 어떤 부분에서 x에 대해서 x 주변의 a에 대해, 그러니까 a 주변의 x에 대해서 그 x들을 관찰하면 된다 라는 것이 극한의 핵심입니다. 그 주변에서 14쪽 보면은 fx에서 x의 값이 한없이 커지거나 x의 값이 음수이면서 그 절대값이 한없이 커질 때 fx가 일정한 값에 한없이 가까워지는 경우를 알아보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fx는 x분의 1이라고 하는 함수를 그리면 이렇게 된다는 걸 잘 알 텐데, x축과 y축은 점근선이라고 말하죠. 이제 한없이 가까워지는 선, 여기 한없이 가까워지는 선. 그러니까 이 점근선이라고 하는 것도 사실은 무한에 관련한, 극한에 관련한 개념인 거예요. 여기서 이제 x가 한없이 커진다. 그것도 관찰이지, 관찰. 1일 땐 1이고, 2일 땐 2분의 1이고, 3일 땐 3분의 1이고, 4일 땐 4분의 1이고, 5일 땐 5분의 1이고, x의 값이 한없이 커지면 그 함수 값이 어디에 가까워지고 있는 것처럼 보이나요? 어디에 가까워지고 있는 것 같아, 지금? x가 한없이 커짐에 따라서? 아까 이제 힌트를 줬는데, 이제 fx는 x분의 1이라고 하는 친구의 점근선 중에 하나가 x축인데, 점점 근접하고 있다. 지금 당연히 x분의 1이라고 하는 친구는 x가 0보다 클 때는 0이 될 수가 없어요. 그죠? 근데 x가 한없이 커지면서 이 0이라고 하는 함수값에 가까워지고 있는 거예요. 관찰한 결과. 뭔 말인지 알겠죠? 그리고 반대로 이제 x가 음수이면서 그 절대값이 한없이 커질 때에도 0이라고 하는 값에 한없이 가까워지고 있어요. 이거는 뭐 사실은 증명도 가능한데, 고등학교 과정에서. 어쨌든 그건 중요한 게 아니고, 관찰 결과 0이라고 하는 값에 한없이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0이라고 하는 값에 한없이 가까워지고 있고. 예를 들어 뭐 0.000000 뭐 2, 3일에 가까워지고 있으면 어떡합니까? 이렇게 말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냥. 그런 것은 생각하지 않아도 좋다. 입니다. 일단의 컨셉은. 물론 그런 걸 가정하는 게 뭐, 이게 0으로 수렴한다라고 하는 것을 증명하는 방법 중에 하나이기도 한데, 어쨌든 지금 얘가 x의 값이 한없이 커질 때에도 0에 가까워지고, x의 값이 음수이면서 절대값이 한없이 커질 때에도 0에 가까워진다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표기합니다. 리미트 x가 무한대라고 하는 이 표기는 많이 봤을 텐데, x가 무한대로 갈 때, 한없이 커질 때 x분의 1은 0에 가까워진다. 지금 여기는 0은 0이 아니면서 0에 한없이 가까워지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이 왼쪽의 경우에는 x가 마이너스 무한대로 갈 때 x분의 1이 0으로 수렴한다. 이렇게 씁니다. 이 무한대가 의미하는 게 뭘까요? 무한대.
사실 무한하면 이걸 많이들 떠올리는데 무한. 얘는 무한이 아니라 무한대예요. 무한대. 무한히 커지고 있는 상황인 거죠. 그러니까 그리고 지금 이 무한대라고 하는 것은 그러므로 실수가 아니에요. 어떤 실수를 갖다 대어도 그것보다 커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알겠죠? 뭐 방금 답을 말해버렸는데 무한대라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 어떤 실수를 갖다 대어도 그것보다 커지고 있는 상태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네, 마이너스 무한대라고 하는 거면 반대로 그 절대값, 그러니까 음수이면서 그 절대값이 어떤 실수를 갖다 대어도 그것보다 커지고 있는 상태를 x가 마이너스 무한대로 가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이것도 어쨌든 그래프를 이용해서 극한값을 구하도록 되어 있다. 문제 2번은 문제는 같이 할까요, 그냥? 이거는 근데 뭐 바로 알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갈 때 x 더하기 2분의 1은 어디로 갈 것 같아요? 0으로 가겠죠. 이거 얘를 이제 x축방으로 마이너스 2만큼 평행이동한 친구니까. 그럼 리미트 x가 마이너스 무한대로 갈 때 x분의 1 더하기 1은 어디로 갈 것 같은가요? 여기 이런 걸 수 있는데 x가 마이너스 무한대로 1로 당장 한 번에 말할 수 없다고 하더라도 그래프를 그리면 관찰로 알 수 있는 표현이다. 입니다. 이제 15쪽. 아니 그럼 이제 뭐 무한대 얘기했으니까 다시 뭐 얘기를 좀 해보면 (0.99999999다) 1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표현을 우리는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 한번 생각을 해보면 이 0.9999라고 하는 것은 0.99999라고 하는 상황조차도 함수로 표기할 수 있는데 어떻게 하냐면 수열로 표기를 하는 거죠. 수열 뭔지 기억나나요? 정의역이 자연수인 집합 A1을 0.9라고 하죠. A2는 0.9 더하기 0.09라고 해요. 0.99죠. A3은 0.9 더하기 0.09 더하기 0.009 이렇게 되는 거죠. 점점점 AN AN이 0.9999999 9n개가 될 거고 거기서 이제 리미트 n을 무한대로 보내면 그 친구가 1이 된다는 말일 텐데 뭔 말인지 알죠 이거 지금? 근데 얘는 지금 이제 그러므로 어떤 수열의 극한이 1이 되는 것이다 라고 말할 수 있을 텐데 우리는 사실은 이런 게 있어요. 그럼 이 함수는 1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일단 n이 무한대로 가까이 가면서 1에 가까워지고 있는 상황인 건 알겠는데 1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y는 x분의 1 같은 경우도 x가 무한대로 가면서 당연히 이제 x가 양수니까 빵이 될 수는 없는데 빵인 거예요. 빵으로 수렴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이 친구도 1은 아닌데 1로 수렴하고 있는 어떤 함수란 말이에요. 근데 이 친구가 우리는 이제 순환하는 무한소수 이런 표현 기억나지 모르겠는데 순환하는 무한소수 순환하지 않는 무한소수도 있는데 순환하지 않는 무한소수는 뭐죠? 일단 뭐라 그래요 그걸? 무리수라고 하지. 무리수. 순환하지 않으면 순환하는 무한소수는 뭐라 그래요? 순환하는 무한소수는 뭘로 표현이 가능하지? 유리수. 그죠? 0.9999는 지금 사실은 어떤 함수로 표현되어 있는 극한인데 이 친구 유리수라고 하긴 했단 말이죠. 실수란 말이에요. 실수. 유리수는 실수에 포함되니까. 그래서 얘가 그냥 1이라고 정의되는 거예요. 되게 어려운 얘기인데 뭐 그냥 듣고 넘기면 되는데 이걸 실수의 완비성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그 고등학교 교육과정에서 알 수 있는 그런 내용이 아니에요. 그런 게 약속을 수학자들이 그렇게 하신 거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관찰하면서 배우면 된다. 나중에 이제 이런 거 흥미가 생기면은 수학을 전공하면 되겠다. 함수의 발산인데 발산하면 뭐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나요? 내가 계속 제가 미술을 좋아해가지고 이미지를 물어보는 게 아니라 이 극한을 이제 이야기할 때 이미지라고 하는 게 되게 중요해요. 가까워지고 있다, 뭐 멀어지고 있다. 그러니까 그 단어의 안에 담긴 뭔가 이제 이게 표현에 관련한 어떤 이미지들이 있잖아요. 발산하면 뭐가 떠오르나요? 수렴하면 뭐가 떠올라요? 그러면 수렴이라는 말 별로 잘 안 쓰나? 의견 수렴한다 하잖아요. 의견이 모이는 거죠. 어디론가. 발산은 뭐랑 뭐 많이 쓰지? 뭐 에너지 발산 이렇게 많이 쓰나? 에너지를 이렇게 내뿜는 것, 뿜는 것과 모이는 것, 뭐 그런 식의 이미지가 떠오르는데 혼자 다 말하는데 어쨌든 그 fx에서 지금 서두로 봅시다. fx에서 x의 값이 어떤 수에 하나씩 가까워질 때 fx가 수렴하지 않는 경우를 알아보자. fx는 x제곱분의 1이라고 하는 그래프를 공학도구를 이용해서 그리면, 그러니까 공학도구를 이용해서 그리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fx는 x제곱분의 1이라고 하면은 1 넣으면 1이고 2 넣으면 4분의 1이고 뭐 3 넣으면 9분의 1이고 5 넣으면 4 넣으면 26분의 1이고 2분의 1 넣으면 4고 뭐 3분의 1 넣으면 9고 뭐 이런 식으로라서 이렇게 그려지고, 그리고 이제 x제곱분의 1이니까 y축 대칭일 텐데 마이너스 1 넣으면 1에서의 함수과 같고 마이너스 2 넣으면 2에서의 함수과 같고 이러니까 뭐 이런 식으로 그려집니다. 이때 이제 x를 0으로 보내보죠. 0이 아니면서 0에 가깝게 해본다 이 말이에요. 이 친구는 어디로 가요? 지금 보기에 어디로 가고 있나요? 위로 가고 있죠. 그냥 한없이 위로 가. 그것도 한없이 위로 가고 있어요. 어딘가에서 멈추지 않고 한없이 그냥 위로 가고 있어요. 이런 경우를 발산한다고 합니다. 지금 아까 말했을 때 수렴이라고 하는 것은 모인다라고 하는 어떤 이미지가 있고, 발산이라고 하는 것은 뭐 퍼진다, 또는 뭐 이제 뿜는다 하는 개념, 그 이미지가 있는데, 아까 말하기를 수렴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실수값으로 가까이 갈 때를 수렴한다고 했잖아요. 근데 이 무한은 실수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냥 어떤 실수를 대어도 그거보다 커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실수값으로 가고 있지 않으면 무조건 발산이라고 합니다. 이런 경우는 또 특별하게도 무한대로 발산한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알겠죠? 무한대로 발산한다. fx는 마이너스 x제곱분의 1 그리면 이렇게 될 텐데, gx라고 할까요? gx는 마이너스 x제곱분의 1 하면 이런 아래와 같은 그래프가 될 텐데, x가 0으로 모이면 마이너스 무한대로 발산하게 됩니다. 그죠? 리미트 x가 0으로 갈 때 마이너스 x제곱분의 1은 마이너스 무한대로 발산합니다. 그죠? 어떤 실수값으로 가고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 외에도 그냥 실수값으로 결정되지 않으면 무조건 그냥 발산한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말한 것처럼 수렴은 뭐 이제 영어 잘하시니까 컨버전스라고 하고, 발산은 다이버전스라고 하는데, 뭐 대충 뭐 이게 어쨌든 그러니까 이미지로 좀 이렇게 알고 있는 것도 좀 중요한 것 같아요. 어차피 그래프의 관찰로 이 극한값을 판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좋습니다. 그러면 문제 3번, 4번은 지금의 예시로 일단 대체를 할게요. 그거 이제 개인적으로 해보는 걸로 할게요. 이거는. 그리고 이제 16쪽을 보면은 x의 값이 한없이 커지거나 x의 값이 음수이면서 절대값이 한없이 커질 때 fx가 양의 무한대 또는 음의 무한대로 발생하면 기호 어쪽으로 나타낸다. 그러니까 우리가 방금 x가 무한대로 갈 때, x가 마이너스 무한대로 갈 때를 이야기했고, 지금은 그 극한 값이 무한대로 발산할 때랑
극한 값이라는 표현은 안 해요. 극한이 무한대로 발산할 때랑 극한이 마이너스 무한대로 발산할 때를 배웠으니까 뭐 예를 들어서 y는 가장 간단한 경우 y는 x 같은 경우에는 x가 무한대로 발산하면 극한값도 무한대로 발산하고 x가 마이너스 무한대로 발산하면 극한도 마이너스 무한대로 발산하기 때문에 뭐 이런 표현도 적을 수 있다는 거죠.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가면 무한대로 발산하고 리미트 x가 마이너스 무한대로 발산하면 마이너스 무한대로 발산하고 알겠죠? 아까 제 표현을 약간 뭐 여러분들이 엄밀하게 그렇게까지 해야 될 필요는 없는 것 같은데 이제 이런 발산하는 경우에는 극한 값이라는 표현을 쓰지 않아요. 극한을 조사해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지금 이거 교과서를 봐도 알 텐데 16쪽 같은 경우는 극한을 조사하시오 이렇게 되어 있고 14쪽 같은 경우에는 극한 값을 구하시오 이렇게 되어 있죠. 극한 값을 이야기할 수 있는 건 수렴할 때만 그런 거예요. 왜냐하면 무한대 또는 마이너스 무한대는 발산하는 것이므로 구체적인 값을 갖고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일단 극한이라고 하는 것이 예를 들어 리미트 A라고 하는 실수를 하나 가까이 간다라고 하는 말 자체가 말한 것처럼 A 주변을 관찰하면 되는 것이고 일단 A와의 거리가 한없이 작게 좁혀지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뭐 이런 표현을 할 때 무한소라는 표현을 쓰기도 합니다. 무한대와 좀 이렇게 대비되는 표현으로서 그러니까 이제 X와 A의 거리가 이제 0에 가까워진다고 지고 있다고 할까? 0이 아니면서 0에 가까워지고 있다고 할까? 뭐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도 있는데 거리의 개념이기 때문에 절대값이 쓰이고 그러므로 X가 A보다 큰 쪽에서 가까이 가기도 하고 X가 A보다 작은 쪽에서 가까이 가기도 하는 것을 그러니까 두 양상을 모두 포괄하여 말할 때 X가 A로 이야기하는데 이제 좌극한, 우극한을 나눈다는 말은 뭐냐면 여기 이제 그 17쪽의 문제가 아니라 그 본문의 예를 볼까요? fx 보면 1이고 3이고 있으면은 y는 fx 이렇게 되는데 이런 그래프를 가진 y는 fx에 대하여 x가 1로 가까이 간다라고 했을 때에는 지금 1로 가까이 간다라고 했을 때에는 x가 1보다 큰 쪽에서 1로 가까이 가는 경우와 x가 1보다 작은 쪽에서 1로 가까이 가는 경우가 갖는 극한값이 다르기 때문에 사실상 극한값을 갖고 있다고 말할 수 없어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이제 x가 1보다 큰 쪽에서 가까이 가는 경우와 1보다 작은 쪽에서 가까이 가는 경우를 나누어 생각해 주어야 되는데 1보다 큰 쪽에서 가까이 갈 때는 1 플러스라고 쓰고 뭐 예전에 1 플러스 0 이렇게 썼어요. 이 0이라고 하는 말은 진짜 0이 아니라 무한소를 생각하는 거였어요. 근데 뭐 이제 이런 표현이 좀 헷갈리다라고 판단되는지 교과서에서도 그냥 1 플러스라고만 쓰는데 1보다 큰 쪽에서 1이 아니면서 1에 가까이 갈 때에는 그 극한값이 3에 가까워지고 있죠. 그럼 이제 반대로 리미트 x가 1보다 작으면서 1에 가까워지고 있을 때는 어디로 가까워지고 있나요? 분모를 보면 1보다 작으면서 1에 가까워지고 있을 때는 fx가 1에 가까워지고 있죠. 그죠? 분모는 알죠? 그러니까 지금 이런 경우에는 fx의 x는 1에서의 극한값은 없는 것이지만 우극한은 3, 좌극한은 1로서 잘 정해집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런 것들을 구분하기 위해서 x가 1보다 큰 값을 가지면서 1에 가까워질 때랑 x가 1보다 작은 값을 가지면서 1에 가까워질 때를 나누어서 우극한, 좌극한으로 표기하여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일반화하여서 fx에서 x의 값이 a보다 크면서 a에 가까워질 때 fx 값이 l에 가까워지면 그것을 우극한이라고 하고 이렇게 쓰고요. x는 a에서의 우극한, x는 a에서의 좌극한 뭐 이렇게 표기합니다. 이것을 일반화한 표현인 거죠. 그냥 뭐 어려운 얘기는 아닐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문제 5번을 보면은 fx가 x제곱, x가 1보다 작을 때는 x제곱이고 x가 1보다 크거나 같을 때는 x 더하기 1로 이제 표기되는 함수라고 하면은
리미트 x가 1보다 큰 쪽에서 fx 1로 갈 때 fx는 2로 가죠. 리미트 x가 1보다 작은 쪽에서 1로 갈 때 fx는 1로 갑니다. 이게 눈으로 관찰하면서 그 문제 풀 수 있는 것이고, 함수의 극한의 정의로부터 방금 말한 것과 같이 x는 a에서의 함수의 극한값이 l이면은 우극한과 자극한이 각각 존재하고 그 값이 l로 같을 때 그러하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역으로 우극한, 자극한이 각각 존재하고 그 값이 모두 l로 같으면 그것이 극한값이라고 말합니다. 그것을. 이건 약속이기 때문에 이쪽으로도 교환되고 이쪽으로도 교환될 수 있다는 말이에요. 예제 2번 fx는 x분의 절대값 x의 그래프를 이용해서 리미트 x는 0으로 갈 때 fx의 값이 존재하는지를 보라고 하는데, 이제 뭐 극한값이 존재한다는 말은 다시 좌극한 값이 존재하고 우극한 값이 존재하고 둘이 같아야 된다는 말이에요. 물론 당연히 좌극한 값이 뭐 존재하지 않는 경우도 있죠. 예를 들면 뭐 예를 들어 y는 x분의 1과 같은 경우에는 x가 0보다 큰 쪽에서 0으로 갈 때는 무한대로 발산하고 x가 0보다 작은 쪽에서 0으로 갈 때 마이너스 무한대로 발산하니까 좌극한도 없고 우극한도 없는 거예요. 존재한다는 말은 실수값으로 존재한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 값 존재는 이렇고, fx는 x분의 절대값 x의 그래프를 이용하라고 했으니까 그래프를 그려보면 x가 0보다 클 때는 절대값 x가 x니까 1으로 나오고, x가 0보다 작을 때는 x가 0일 때는 정의가 안 돼요. 그래서 0보다 작을 때는 절대값 x가 마이너스 x로 나오니까 마이너스 1로 표기됩니다. 이렇게 그려지죠. 그래서 x는 0에서의 좌극한은 뭐예요? 좌극한? 눈으로 봤을 때? 마이너스 1, 그죠? 우극한은 1, 극한값은 없는 거예요. 좌극한, 우극한이 모두 잘 존재하는데 둘이 같지 않으니까 x는 0에서 극한값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잠깐 21쪽 보면은 함수의 극한에 대한 성질, 그 fx가 x 더하기 2고 gx가 마이너스 2x인데 리미트 x가 1로 갈 때 fx 더하기 gx는 뭐 이제 fx가 x는 1로 갔을 때 극한값인 3이랑 gx가 x는 1로 갈 때 극한값인 마이너스 2의 합과 같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지금 이제 관찰로 fx의 극한값과 gx의 극한값의 합이 fx 더하기 gx라고 하는 새로운 함수의 극한값과 동일하다는 것을 관찰할 수 있다. 이런 수준에서 그냥 지켜보고 있는데, 일반적으로 그러니까 이런 것도 우리는 이게 관찰로 또는 그러려니 직관적으로 생각하게 되는데, 리미트 x는 x가 A로 갈 때 fx가 L로 수렴하고 x가 A로 갈 때 gx가 m으로 수렴한다고 하면은 리미트 x가 fx 더하기 gx가 이렇게 정의된 새로운 함수가 L 더하기 m으로 수렴하고 빼기면 그 이제 L 마이너스 m으로 수렴하고 실수 빼하면 이렇게 된다. 뭐 이런 식 뭔지 알겠죠? 근데 지금 주의할 건 L과 M이라고 하는 수렴값이 실수로 잘 정해져 있을 때 얘기하는 거예요. 막 만약에 뭐 fx가 무한대로 발산하고 gx가 마이너스 무한대로 발산한다고 해서 둘이 더해서 빵 되는 거 아니에요. 알겠죠? 그러니까 수렴할 때 M만 사용할 수 있는 성질인 겁니다. 또는 뭐 이제 x가 A로 갈 때 이 친구가 fx, gx 의 수렴과가 같고 lm 이렇게 아니 반대죠. 그러니까 리미트 x가 A로 갈 때 fx, gx의 수렴값이 fx의 수렴값과 gx의 수렴값의 곱으로 나타내어진다 인 것이고,
이렇게 나타내진다는 겁니다. 여기서는 당연히 이제 분모가 0이 되어서는 안 되기 때문에 gx도 0이 되어서는 안 되고 x는 a 주변에서 그리고 gx의 수렴값도 0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죠? 그러니까 어쨌든 우리가 이제 극한값에 대한 이거 좀 다 있을게요. 마음에 안 들어가지고 fx, gx가 이거 구분이 돼야 되는 거죠. fx, gx의 수렴값이 fx의 수렴값과 gx의 수렴값의 곱으로 나타내진다. 뭐 이런 말인 거고.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우리가 예컨대 문제 1번을 보면 4x제곱 마이너스 3x 더하기 1에 극한값을 정하라고 했을 때 4x제곱 빼기 3x 더하기 1이라고 하는 이차 함수를 그리는 방법도 있겠지만 리미트 x가 1로 갈 때 x제곱이 1로 수렴한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리미트 x가 1로 갈 때 x도 1로 수렴한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리미트 x가 1로 갈 때 1도 1로 수렴하죠. 그러니까 4 곱하기 1 빼기 3 곱하기 1 더하기 1 이렇게 해서 2라고 구해도 괜찮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2번 리미트 x가 마이너스 2로 갈 때 x 더하기 3분의 x제곱 더하기 3 또한 지금 분모가 0으로 가지 않고 있기 때문에 분모는 1로 가고요. 분자는 7로 가죠. 7. 그래서 7이다. 문제 2번 그리고 x가 무한대로 가든 마이너스 무한대로 가든 수렴한다면 이와 같은 극한에 대한 기본 성질을 사용할 수 있다. 또 그 이제 22번의 왼편에 그 모퉁이에 적혀 있는 걸 보면은 a가 우극한으로 갔을 때 또는 좌극한으로 갔을 때, 그러니까 우극한끼리 연산을 할 때에도 덧셈, 뺄셈, 곱셈, 나눗셈에 대한 수렴 값에 이제 연산을 할 수 있는 것이고 좌극한으로만 갔을 때에도 마찬가지의 연산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왜 그런지는 몰라도 일단은 그러하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수렴할 때에만 그렇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제 23쪽을 보면 함수의 극한이나 성질을 이용해서 여러 가지 함수의 극한값을 구해보자 이렇게 돼 있는데 리미트 x가 a로 갈 때 fx가 빵이고 리미트 x가 a로 갈 때 gx가 빵일 때 리미트 x가 a로 갈 때 gx분의 fx의 값을 적절히 뭐 쪼쪼 해가지고 구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해보죠. 예제 1번이에요. x가 1로 갈 때 x 빼기 1분의 x제곱 더하기 2x 빼기 3이라고 적혀 있어요. 그럼 x가 1로 갈 때 이제 분모가 0으로 수렴하기 때문에 이 자체로 식을 변형하지 않고서는 이 자체로 극한값을 결정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지금 나눗셈에 대한 극한값을 구할 때는 이제 m분의 l이라고 했을 때 m이 0이 아니어야 된다는 제약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 식 자체를 변형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제 x제곱 더하기 2x 마이너스 3이라고 하는 식을 뭐 인수분해 잘하니까 x 빼기 1 곱하기 x 더하기 3의 곱으로 나타내고요. 리미트 x가 1로 갈 때 x 빼기 1분의 x 빼기 1 곱하기 x 더하기 3 그리고 인수분해 한 후에 이렇게 나누어 주면 x가 1로 가까이 갈 때 1이 아니면서 1로 가까이 갈 때 3, x 더하기 3은 4로 가까이 간다 라는 것을 알 수 있기 때문에 죄송합니다. 심지어 이제 x가 1일 때 이 함수는 정의되어 있지 않지만 x가 1로 가까이 간다라고 하는 극한값을 구하는 것이기 때문에 뭐 전혀 관계가 없죠. 그래서 지금 이 함수는 그려보면 x가 1이 아닐 때 y는 x 더하기 3으로 정의되어 있는 빵꾸 하나 뚫려있는 직선이라고 보면 되겠어요. 이때 4로 수렴한다. 이것을 잘 알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극한값을 구할 수 있고 참고로 리미트 x가 gx분의 fx가 어떤 수렴값 l을 갖고 있는데 만약에 리미트 x가 a로 갈 때 gx가 빵이라면 그러니까 지금 이와 같은 경우죠. 그러니까 모분의 뭐가 그러니까 여기서는 뭐 수렴하는지 안 하는지 모르겠지만 모분의 뭐가 만약에 뭘로 수렴을 한대요. 근데 그 와중에 이 분모가 0으로 수렴하면 이 fx도 무조건 0으로 수렴해야 합니다.
왠지는 알겠죠? 극한값에 대한 기본 성질이니까. gx분의 fx에 gx를 이제 L 곱하기 0이 되니까 0이 되는 거죠. 이제 2번. 뭐 이런 식의 극한값을 구한다고 했을 때 지금 여기도 0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어떠한 변형 없이는 극한값을 구할 수가 없어요. 극한값을 구할 수 없을 뿐더러 이제 극한을 조사할 수도 없어요. 얘가 무한대로 가는지 마이너스 무한대로 가는지 뭐 다른 어딘가로 가는지. 그렇기 때문에 얘도 이제 식 변형을 해준다 이거죠. 이런 거는 이제 한편의 전형적인 절차인데 x 빼기 2 곱하기 뭐 말하자면 유리화하는 거죠. 루트 x 더하기 2를 분모 분자에 곱합니다. 루트 x 더하기 2의 제곱은 x 더하기 2고요. 거기서 2의 제곱인 4를 빼면 되는 것이기 때문에 x 빼기 2가 되고 이렇게 지워지고 x를 2로 보내면 루트 4 더하기 2분의 1이기 때문에 즉 2 더하기 2분의 1이 4분의 1. 그리고 참고로 이렇게 여기도 0으로 가고 지금 여기도 뭐 이렇게 넣어보면 알겠지만 0으로 가는 0분의 0의 형태를 부정형이라고 불러요. 예제 2번을 보면은 이런 식으로 극한값을 구해주고 싶은데 x제곱 더하기 1이 수렴한 형태가 아니고 2x제곱 더하기 x도 수렴한 형태가 아니에요. 무한대로 가고 무한대로 가니까 수렴하는 형태로 바꿔주는 거죠. 연산 가능하도록. 근데 이제 뭐 그래서 흔히 하는 방법이 분모와 분자를 x제곱으로 나눠준다. 그러니까 최고차항으로 나눠준다. 그러면 1 더하기 x제곱분의 1분의 2 더하기 x분의 1 이렇게 되는데 x제곱분의 1도 x가 무한대로 가면 0으로 가고 x분의 1도 0으로 가니까 2로 간다. 그래서 나중에는 뭐 이런 말도 많이 하는데 최고차항의 개수를 비교하여서 뭐 극한값을 정한다 이렇게도 얘기하는데 그렇게 하지 말고 그냥 수렴하는 형태로 변형한다 라는 좀 기본적인 생각 했으면 좋겠습니다. 리미트 이제 그러면 뭐 x가 무한대로 갈 때 2번 루트 x제곱 더하기 6x 마이너스 x 같은 경우도 여기도 이제 무한대로 발산하고요. 여기도 무한대로 발산하니까 어쩐지 모르겠다 이거예요. 이것도 무슨 뭐 어떤 분들은 근사 어떻게 하고 그러는데 뭔가 모르는 눈치인 것 같으니까 그러니까 계속 몰랐으면 좋겠어요. 네. 그런 거 하지 말고 이렇게 유리화해서 루트 x제곱 더하기 6x 더하기 x분의 이거 제곱하면 x제곱 더하기 6x고 x제곱하면 x제곱이니까 빼면 6x고 그럼 이제 여기는 루트 안에 x제곱이 있고 여기 x 있고 여기는 이제 여기도 1차식이기 때문에 분모분자 x를 나누면 루트 1 더하기 x분의 6 더하기 1분의 6이기 때문에 1로 수렴하고요. 1로 수렴하고요. 6이니까 2분의 6 해서 3이죠. 이런 식으로 문제 4번도 해결해 봅시다. 좋아요. 그리고 이제 아래 24쪽의 하단에 있는 얘기는 아까 방금 한 얘기고 여기 이제 모퉁이에 있는 뭐 Q&A도 눈여겨 볼 만한데 리미트 x가 뭐 어디로 갔을 때 fx가 무한대로 가고 gx가 무한대로 가는 상황에서 fx 빼기 gx를 그냥 함부로 무한대 빼기 무한대라고 해서 0이라고 설정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말하자면 그러니까 무한대라고 하는 것은 진짜 우리가 정확하게 다룰 수 있는 양이 아니기 때문에 아까 뭐 호텔 관련한 뭐 예시를 듣기도 했지만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갈 때 뭐 x 3승은 무한대로 가고 x가 무한대로 갈 때 x 제곱도 무한대로 가는데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갈 때 x 3승 빼기 x 제곱은 우리가 뭐 그릴 수 있으니까 x 3승 y는 x 3승 빼기 x 제곱을 그리면 지금은 그냥 일단 제가 러프하게 그릴게요.
이렇게 그려지는데 얘도 x가 무한대로 가면은 무한대로 발산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연산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냥 무한대는 어떤 이제 실수가 아니기 때문에 어떤 상태이기 때문에 식을 적절히 변형하여서 우리가 알 수 있는 방법으로 바꾸어 주어야 한다 라고 하는 게 제일 중요한 컨셉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25번 예제 3번 극한값을 이용해서 미정계수 구하기인데 뭐 정해지지 않은 계수를 구하라는 거죠. 등식이 성립하도록 하는 상수 AB 상수 AB의 값을 구해라 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 여기가 0으로 가니까 여기도 0으로 가야 돼요. 리미트 x가 1 x제곱 더하기 ax 더하기 3도 0으로 갑니다. 이게 왠지 아시죠? 그러니까 지금 gx분의 fx가 3으로 가는데 gx가 0으로 가니까 gx분의 fx에 gx를 곱하면 fx잖아. fx는 그러니까 그 극한값이 0으로 수렴해야 한다는 거죠. 근데 지금 이 친구는 다시 봤을 때 리미트 굳이 여기 뭐 분해해서 생각을 해보면 x제곱도 1로 수렴하고 x도 1로 수렴하고 3은 3으로 수렴하기 때문에 이렇게 되는 거고 좀 수렴하는 극한에 대한 기본 성질 사실은 이렇게 원래 분해해서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어쨌든 1 더하기 a 더하기 3이고 a 더하기 4고 지금 빵이다. 그 극한값이 빵이다. 3이 아니라 왜 3이라 쓴 거지? 왜 3이라 쓴 거야? b 이렇게 된다. 지금 이 친구가 x제곱 더하기 ax 더하기 b에 1을 넣은 값이 사실은 1 더하기 a 더하기 b인데 이 친구를 지금 fx라고 하면은 사실은 이 친구는 f1의 값이 0이라는 말은 fx는 2차 함수인 상황에서 인수 정리에 의해서 fx가 사실은 x 빼기 1을 인수로 갖고 있는 상황이라고 할 수 있고 이제 다른 인수는 x 왜냐면 이제 그 상수항이 b이기 때문에 여기 마이너스 1과 마이너스 b가 곱해져야지 상수항인 b가 나올 수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x가 1로 갈 때 x 빼기 1분의 x 빼기 1분의 x 빼기 b 이렇게 적어주면 이렇게 지워지고 x가 1로 가까이 갈 때 이 친구는 1 빼기 b로 수렴하는데 이게 3이라는 겁니다. 그럼 b는 마이너스 2여야 되고요. b가 마이너스 2면 이제 이 식에서 a만 결정해주면 될 텐데 a는 1인가? 1? 뭐 이런 식으로. 그래서 a와 b를 이러한 방법으로 결정할 수 있다. 혹시 뭐 잘 안 되는 거 있나요? 괜찮아? 연산하는 방향이 일단 다 맞아가지고 좋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극한값이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방법으로 표현이 안 되면 알고 있는 방법으로 바꾸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수학 문제를 푸는 것이 원래 그런 거지만 26쪽 함수의 극한에 대한 대소관계 이제 뭐 fx가 어떻게 있고 gx가 어떻게 있고 hx가 어떻게 있을 때 이제 fx, hx, gx의 관계가 부등식 어떻게와 같이 성립한다고 했을 때 극한값도 마찬가지로 어떻게 성립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것도 이제 관찰로서 알 수 있는 것이고 리미트 x가 a로 갈 때 fx가 l이고 리미트 x가 a로 갈 때 gx가 m이라고 했을 때 만약에 fx보다 gx가 크면 이 극한값도 m이 l보다 크거나 같아요. 같을 수도 있어요, 근데 당연히 이제 만약에 fx 이렇게 되고 gx 이렇게 되면은 둘이 같은 곳으로 수렴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g가 gx고 fx인데
gx가 항상 더 큰 값을 갖고 있지만 수렴값은 같은 경우도 있죠. 근데 이제 fx의 수렴값이 gx의 수렴값보다 커질 수는 없어요. 그래프를 관찰하면서 그냥 직관적으로 알 수 있는 것이고. 그래서 gx가 fx보다 크거나 같으면 m은 l보다 크거나 같다. 이런 사실 알아두고. 그리고 이제 그 두 번째 있는 식이 뭐 샌드위치 정리 이런 이름으로 불리어서 좀 유명한데, 뭐 어쨌든 이제 fx가 어떻게 있고 gx도 어떻게 있는데 그 사이에 있는 hx가 어떻게 움직여. 근데 fx랑 gx가 같은 곳으로 수렴한다면 이 사이에 있는 hx도 당연히 그 곳으로 수렴해야 된다. 이것이 이 정리의 내용입니다. 샌드위치 정리라고도 하고 뭐 스퀴즈 디어럼이라고도 해요. 스퀴즈가 쥐어 짜는 거잖아요. 여기 주변에 있는, 그러니까 주변이 아니라 그 사이에 있는 것을 쥐어 짠다라고 해서 스퀴즈라고도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예제를 보면, 예제 정도만 하고 나머지 문제풀이는 숙제로 넘길 텐데, fx가 4x 빼기 2랑 x제곱 더하기 2 사이에 있다. 사실 x제곱 더하기 2는 여기서 접선인데 x제곱 더하기 2랑 4x 빼기 2가 둘 다 2,6을 지내요. 여기 사이에 있는 어떤 fx가 있는데 fx가 뭐 어떤 방법으로 움직이고 있는데 그 함수는 x가 2로 갈 때 무조건 극한값 6을 가져야 된다는 말이에요. 알겠죠? 얘도 6으로 수렴하고 y는 x제곱 더하기 2도 6으로 수렴하기 때문에 여기 쥐어 짜지는 방법으로 극한값이 정의돼서 6이라고 하는 극한값을 가져야만 합니다. 그리고 이 극한값의 대조관계는 a가 뭐 무한대로 갈 때, 그러니까 x가 무한대로 갈 때나 마이너스 무한대로 갈 때나 좌극한이나 우극한에 대해서만도 잘 성립합니다. 이것도 그래프 관찰을 이용해서 알아낼 수 있는 어떤 성질인 것이고, 함수의 연속. 연속하면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나요? 연속하면 어떤 이미지가 떠올라? 연속 1, 2, 3, 4 이런 거? 예를 들어서 이제 우리 수열 배울 때 수열이라고 하면은 이거 강민 선생님이 되게 좋아하시는 표현인 걸로 아는데 시퀀스라고 이제 영어로 이야기하는데 시퀀스가 뭐지? 이거 말씀 안 하셨어요? 시퀀스가 뭐지? 일단 수열이 뭐야? 수열? 러프하게 말하자면 이렇게 수가 나열된 거. 거기서 중요한 건 그건 순서야, 순서. 그러니까 수가 나열됐다는 거는 뭐 1, 2, 3, 4, 5, 6 이런 거지만 수가 만약에 이렇게 나열되면 그러니까 이렇게 순서를 알 수 없이 비죽비죽 나열되면 수열이라고 하지 않는다. 순서를 갖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친구들은 방금 말한 것처럼 자연수를 정의역으로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고. 그럼 수열은 연속한가? 수열 이전에 4연수 1, 2, 3, 4, 5, 6, 7, 8 연속한가? 어떤 의미에서 그러니까 연속이라고 하는 이미지에 들어있지. 근데 여기서 말하는 함수의 연속의 관점에서는 연속하지 않다. 무슨 말이냐면 연속이라고 하는 것은 일단은 그러니까 이미지상으로는 이렇게 이제 이런 걸 한붓 그리기라고 하는데 펜을 떼지 않고 그릴 수 있는 뭐 선이라고 할까? 이런 선을 그러니까 연속한 함수라고 대체적으로 말해. 근데 자연수라고 하면
1 있고 2 있고 3 있고 4 있고 이런 식이니까 이런 건 이제 연속한 게 아니라 이산적이라고 말하고 그러니까 수학적으로는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연속이 뭐냐를 좀 알아보면 연속은 이제 끊이지 않음에 대한 이미지가 중요하다. 해보면 fx는 x 더하기 1에서 지금 리미트 x 그러니까 f1은 2고 리미트 x가 1로 갈 때 fx 또한 2로 수렴하기 때문에 f1은 2이고 x가 1로 갈 때 fx 또한 2라고 말할 수 있고 지금 그리고 그 상황에서 이 그래프를 보았을 때 이 fx라고 하는 그래프는 이 주변에서 연결되어 있다. 라는 것을 그래프로 확인할 수 있죠. 근데 한편 gx는 x 빼기 1분의 x 제곱 빼기 1이라고 하면 지금 g1은 없고 리미트 g1은 리미트 x가 1로 갈 때 gx는 2잖아요. 얘는 그러니까 연결되었다는 인상이 있나요? 어딘가 비어 있잖아요. 얘가 끊겨 있잖아요. 그죠? 연결이 안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있다가 중간에 공백이 하나 있다가 이렇게 있는 거죠. 얘는 연결되어 있지 않은 거예요. 그럼 수학적으로 연결되어 있다, 끊어져 있지 않다 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표기하냐. 이제 함수의 연속이라고 하는 연속이라고 하는 것은 점에서만 정의하는데 x는 a에서 fx가 연속이다 라는 말은 1번 x는 a에서 함수값이 존재한다. 2번 x는 a에서 극한값이 존재한다. 극한값이 존재하는 건 뭐죠? 좌극한이 존재하고 우극한 존재하고 둘이 같을 때, 그러니까 지금 극한이라고 하는 건 그 주변의 어떤 값을 살펴보는 것이라고 말했는데 지금 여기를 보면은 이 x는 1에서 x는 1 그 당사자라고 할까? x는 1일 때 그 값이 존재하고 1 주변일 때 1보다 작을 때 그러니까 작으면서 1 주변일 때랑 1보다 크면서 그 주변일 때의 값이 그 값이 어떤 이제 수렴값으로 존재하고 극한값으로서 수렴값으로 존재하고 그 3번 마지막 그리고 말하는데 정확한 우극한이 같아야겠죠. 그리고 그 값이 같다. 1번의 값하고 2번의 값이 같다. 그러니까 함수값이 존재하고 극한값 존재하고 둘이 같을 때 x는 a에서 연속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예제 1번 다음 함수가 x는 마이너스를 연속인지 불연속인지 조사하라고 되어 있는데 1번 보면 fx는 x 제곱 빼기 x인데 x 곱하기 x 빼기 1 이렇게 하고 0하고 1에서 근을 갖고 있는 어떤 식인데 보기에도 함수값 존재하고 좌극한 우극한 같아서 극한값도 존재하고 둘이 그 극한값과 함수값이 같으니까 연속합니다. 그럼 2번 이렇게 구간별 함수로 정해져 있을 때는 x제곱 빼기 1보다 작을 때는 x가 빼기 1보다 작을 때는 x제곱 빼기 1이니까 이렇게 그려지고 x가 빼기 1보다 크거나 같을 때는 x로 정해지니까 이렇게 정해지죠.
일단 벌써 끊겨져 있다는 인상이 있는데 아닌 게 아니라 좌극한하고 우극한이 달라서 극한값이 없고 함수값은 존재하지만 극한값이 없기 때문에 2번에 위배되는 거죠. 연속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사실상 극한값이 죄송합니다. 연속하려면 함수값이 존재하고 좌극한 우극한 값이 존재하고 이 셋이 다 같아야 돼요. 좌극한 우극한 함수값이 다 같아야 합니다. 구간에 대한 얘기가 있는데 이건 뭐 약속이니까 오늘 이걸 다 하고 싶어가지고 구간이라고 하는 것은 닫힌 구간과 열린 구간이 있는데 열린 구간은 이렇게 소괄호로 표기하고 닫힌 구간은 이렇게 대괄호로 표기합니다. 대괄호로 표기된 부분은 이제 구간의 양 끝값을 포함한다는 의미예요. 여기 소괄호로 표기되어 있는 것은 구간의 양 끝값을 포함하지 않는다는 얘기고. 그럼 이것이 결합된 반 열린 또는 반 닫힌이 있는데 그러니까 이렇게 될 때는 왼쪽은 포함하지 않고 오른쪽은 포함한다는 얘기고 이렇게 될 때는 왼쪽은 포함하고 오른쪽은 포함하지 않는다는 의미예요. 반 열린과 반 닫힌을 구분하진 않아요. 근데 이거 뭐 어렵지 않죠. 약속이니까. 그리고 이제 그 아래 실수 A에 대해서 집합 X가 A보다 작거나 같다, X가 A보다 작다, X가 A보다 크거나 같다, 크다 이렇게 돼 있을 때는 무한대 또는 마이너스 무한대를 이용해서 표기하는데 무한대 또는 마이너스 무한대가 들어있는 부분은 그냥 소괄호로 표기합니다. 왜냐하면 무한대가 어떤 상태이기 때문에 닫힌 구간으로서 표기할 수 없다고 배우는 거예요. 일단 이거에 대해서도 뭐 좀 더 해주고 싶은 말이 있는데 뭐 가무한, 실무한 이렇게 해서 그러니까 무한을 진짜 취급할 수 있는 어떤 대상으로 다루는 학문도 있기 때문에 그때는 이제 무한대를 닫힌 구간으로서 표기하기도 해요. 그러니까 무한대라고 하는 대상이 있다라고 생각하고 근데 우리 교육과정에서 그러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일단 그건 좀 어려운 얘기니까 X가 뭐 A보다 크다라고 하면 그냥 이제 이렇게 표기한다. X가 뭐 A보다 작거나 같다 할 때는 뭐 이렇게 표기한다. 는 것을 알아주세요. 그러니까 무한대 들어있을 때는 무한대 또는 마이너스 무한대라고 하는 실수가 아닌 값이 들어있을 때는 이제 소괄호로 표기한다. 입니다. 32쪽 연속함수는 무엇인가? fx가 어떤 구간에 속하는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연속일 때 fx는 그 구간에서 연속이라고 한다. 또 어떤 구간에서 연속인 함수를 그 구간에서 연속함수라고 한다.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원래는 그 원래 교과서에서 가르쳤던 거랑 약간 달라졌는데 fx는 x분의 1이라고 하는 함수가 있으면 그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지는데 연속 같아요? 불연속 같아요? 연속 같아? 불연속 같아? 준영아? 불연속 같잖아? 근데 사실은 fx는 x분의 1이라고 하는 함수 자체에 x는 0이 포함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정의역 내에 있는 모든 x에 대해서는 연속이에요. 여기는 어차피 우리가 고려한 대상이 아니야. 근데 이제는 만약 예를 들어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우리는 이게 정의역이 아니라 여기 교과서에 나와 있는 것처럼 어떤 구간, 그러니까 주어져 있는 어떤 구간에서 연속인지 아닌지를 판단하고 싶은 것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뭐 마이너스 2에서 2까지의 구간에서 연속이냐 불연속이냐 하면 불연속이라고 말해야 되는 거예요. 왜냐면 x는 여기서 함수값이 없으니까. 그러면 이제 여기 1번에 위배되는 거니까. 어쨌든 그런 건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건 아니지만 우리가 연속함수라고 하는 걸 이야기할 때는 그 구간 안에 있는 모든 x에 대해서 연속이어야 되는 거고 우리가 사실은 모든 어떤 구간이 주어지면 그 구간에 있는 모든 x를 조사할 수가 없잖아요. 마이너스 2에서 2까지라고 해도 뭐 무한히 많은 실수가 있는 건데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 1, 2만 조사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있는데 x 빼기 1 분의 x제곱 더하기 ax 더하기 3 x가 1이 아닐 때 이렇게 정의되어 있고 x가 1일 땐 b라고 정의되어 있는 함수 fx가 모든 실수 x에서 연속이 되도록 해야 된다. 일단 얘가 뭐 x가 1이 아닌 모든 실수에서 연속인지 아닌지 모르겠는데
모르겠는데 일단은 모든 실수에 대해서 연속 2려면 x는 1에서도 연속이어야 되는 거죠. 무슨 말이죠? 그러니까 얘는 이제 필요 조건인 거예요. 필요 조건. 필요 조건이 뭔지 알죠? 일단 후보가 될 수 있는 친구. 그러니까 지금 이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이건 돼야 돼 일단. 그러니까 이걸 먼저 이제 조사를 해볼게요. 왜냐면 여기는 x는 1하고 x는 1이 아닐 때 이렇게 좀 특징적으로 정의되어 있는 함수이기 때문에 x는 1에서 연속이라는 말은 극한값이 존재하고 극한값은 x가 1이 아닐 때니까 이 함수를 차용해야 돼요. 함수값도 존재하고 둘이 같아야 돼요. 그죠? 이제 미정계수 결정하는 방법이랑 똑같아요. 이제 여기가 빵으로 가니까 여기도 빵으로 가야 되죠. 그래서 1 더하기 a 더하기 3이 빵으로 가야 되고 얘는 이제 a가 마이너스 4가 되는 거죠. 인수분해하면 x 빼기 1 x 빼기 3이 되고 마이너스 2로 수렴하게 되고 그게 b다. b는 마이너스 2고 a는 마이너스 4다. 이런 식으로 a와 b가 결정됩니다. 해주고 연속함수의 성질을 보면은 이제 fx 이제 뭐 공학도구를 이용해서 fx랑 gx를 그린 다음에 뭐 fx 더하기 gx와 fx gx를 뭐 그린 건데 이제 fx랑 gx가 연결되어 있으면 fx 더하기 gx도 연결되어 있고 fx 곱하기 gx도 연결되어 있고 뭐 어쩌고 저쩌고다 이런 말인데 사실 생각을 해보면 x는 a에서 함수 f가 연속이다라는 말은 함수값이 존재하고 극한값이 존재하고 둘이 같다 이기 때문에 극한값의 기본 성질에 의해서 만약에 fx도 연속하고 gx도 연속하면 리미트 x가 a로 갈 때 fx가 fa이고 리미트 x가 a로 갈 때 gx는 ga니까 수렴하고 수렴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fx 더하기 gx는 fa 더하기 ga로 수렴하고 빼기는 fa 빼기 ga로 수렴하고 f 곱하기도 fa 곱하기 ga로 수렴하는데 나눗셈은 어때요? 나눗셈은 그래도 주의할 게 있죠. 이렇게 수렴하면 연속하는 건데 이렇게 수렴하게도 되게 근데 GA가 0이 아닐 때만 그런 거예요. GA가 0일 때에는 수렴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GX가 0일 때를 제외하고는 덧셈, 뺄셈, 곱셈, 나눗셈, 실수배에 대해서 연속함수끼리의 그러한 연산된 결과도 연속하다 인 거예요. 되죠? 이게 되죠 이거? 그래서 어쩌라는 거냐면 이제 중요한 사실이 있는데 다항함수. 다항함수가 뭐예요? 다항함수가 뭐야, 준영? 뭘 가지고 다항함수라고 하나? ax 플러스 b 1차 함수지. 1차 함수 다항함수고 2차 함수도 다항함수고 3차, 4차, n차 있는데 다항함수는 당연히 다항식으로 된 함수를 다항함수라고 하는데 다항식을 그러니까 무엇을 가지고 다항식이라고 하냐면 실수와 문자의 합차 곱으로 이루어진 식을 다항식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중에서 뭐 6x 뭐 이런 거는 이제 단항식이라고도 부르죠. 항이 한 개니까. 이렇게 되면 다항식 되는 거고. 물론 단항식도 다항식에 포함되어 있긴 해요. 그러니까 이런 걸 이렇게 일반적으로 다항식이라고 한다. 그리고 심지어 뭐 6x, y 이런 것도 다항식이에요. 그죠? x랑 y 문자고 6은 실수인데 곱으로 이루어져 있는 거니까.
근데 우리는 어쨌든 교육과정상 한 문자로 되어 있는 식만을 다루게 되어 있고, 리미트 x가 a로 갈 때 x는 a로 틀림없이 수렴하니까, 그렇잖아요? 그리고 리미트 x가 a로 갈 때 c로 그냥 틀림없이 수렴해요. 근데 다항함수는 다항식, 즉 실수와 문자의 합차 곱으로 이루어진 식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다항함수는 이제 극한값에 대한 기본 성질인 덧셈, 뺄셈, 곱셈, 그리고 실수배가 모두 성립하는 거라서 다항함수는 모든 실수에 대해서 연속이에요. 알겠죠? 다항함수, 그리고 이제 뭐 이렇게 그런 거 많이 하니까, 뭐 일본대 본고사 이런 거 많이 하니까, 정식이라고 하는데, 이 정자가 정수할 때 정자예요. 정수의 성질하고 다항식의 성질은 비견돼요. 왜 어떤 점에서 비견될까? 지금은 배우지 않지만 정수 더하기 정수는 항상 정수인가? 정수 더하기 정수는 항상 정수죠. 정수예요. 정수 빼기 정수는요? 정수죠. 정수 곱하기 정수는 항상 정수죠. 정수 나누기 정수는 항상 그렇진 않죠. 2 나누기 1은 뭐 2지만 1 나누기 2는 2분의 1이니까 유리수잖아요. 그런 점에서 정수는 합차 곱에 대해서 닫혀 있다라고 말해요. 지금은 중요하지 않아요. 정수끼리 더하거나 빼거나 곱해도 정수다. 다항식끼리 더하거나 빼거나 곱해도 다항식이에요. 나눗셈은 그렇지 않죠. 어쨌든 그렇기 때문에 다항식은 모든 실수에 대해서 연속입니다. 극한값의 기본 성질에 의해서. 그럼 그 다음 유리식, 유리함수에 대해 생각해보죠. 유리함수는 그 정의가 다항식분의 다항식의 형태로 나타내어진 식을 이야기하는데, 이건 뭐랑 비견되겠어요? 수체계에서 다항함수가 정수인데 다항식분의 다항식은 유리수랑 비견되겠죠. 유리수가 정수분의 정수로 나타내어진 수를 이야기하는 거니까. 그러면 다시 해보면 유리수 더하기 유리수는 유리수인가? 아니야? 뭐 발레 있어? 유리수 더하기 유리수가 아닌 경우가 있나? 맞아? 유리수 더하기 유리수는 항상 유리수야. 물론 무리수 더하기 무리수도 유리수인 경우가 있는데, 유리수 안에서 유리수끼리 연산해서 그러니까 덧셈 연산을 해서는 항상 유리수가 나오고, 차를 해도 항상 유리수가 나오고, 곱을 해도 항상 유리수가 나오고, 나눗셈은 유리수 나누기 유리수는 항상 유리수인가? 일단 나눗셈을 뭐라고 정의하죠? 역수의 곱셈이에요. 그죠? 역수의 곱셈. 뺄셈이라고 하는 것도 사실은 A 빼기 B라고 하는 거는 A 더하기 빼기 B예요. 그죠? 나눗셈이라고 하는 건 A 나누기 B라고 하면은 A 곱하기 B분의 1이잖아요. 유리수 나누기 유리수는 항상 유리수인데, 근데 0으로 나누는 경우는 제외하겠죠? 0으로 나누는 경우는 정의가 되지 않은 거니까. 여기도 마찬가지로 유리함수라고 하면은 gx분의 fx가 항상 연속한데, 예외가 있다면 gx가 0인 경우. gx가 이렇게 0이 아닌 경우에 대해서는 모든 실수에서 연속이고. 알겠죠? 다항함수는 정수에 비견되는 어떤 식이고,
식은 유리함수는 유리수에 비견된 어떤 식을 다루는 함수이다. 여기 쪽. 그러니까 오늘 문제 푸는 걸 보니까 너무 다 잘 풀어가지고 이거 전부 풀어오는 게 숙제예요. 알겠죠? 다음 주에 볼 때까지. 다음 최대 최소 정리, 사이값 정리 하고 마칠게요. 이게 엄청 어려운 내용이어서 그런 건데 연속 함수가 만족하는 성질로 최대 최소 정리랑 사이값 정리가 있는데 원래 중간값 정리라고 많이 불렀는데 그래서 이게 중간값이랑 이제 중앙값이랑 막 헷갈리고 이래가지고 사이값으로 바뀌었어요. 일단 최대 최소 정리는 뭐냐면 어떤 이렇게 연속인 함수가 있는데 당연히 연속인 함수에 대해서 이 두 정리가 성립한다는 거니까 연속인 함수에 대해서 구간을 끊어요. 근데 닫힌 구간으로 끊어야 돼요. 그러니까 구간의 양극값을 포함해야 돼요, 항상. 그럼 이 구간에서는 항상 이 함수가 최대값하고 최소값을 둘 다 가져야 돼요. 최대값도 같고 최소값도 같고 무조건 그래야 됩니다. 증명은 못해요. 증명은 수학과 가서도 좀 나중에 할 수 있는 거라서. 그러니까 근데 열린 구간이면 안 돼요. 열린 구간이면 물론 이런 경우에는 열린 구간이어도 뭐 이렇게 최대값과 최소값을 가질 수 있겠지만 지금 최대 최소 정리의 진술은 닫힌 구간에 대해서 연속함수는 무조건 최대값과 최소값을 둘 다 가져야 된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열린 구간에서 이렇게 정의되어 있으면 최대값과 최소값이 둘 다 없어요. 여기 직전이라고 할 수는 없잖아요. 여기 직전이라고 할 수 없고. 왜냐면 여기랑 여기 사이에 또 수가 있고 또 수가 있는데. 그죠? 이 경우에 최대값과 최소값이 둘 다 없는 경우예요. 열린 구간으로 정의되어 있기 때문에. 사이값 정리는 뭐냐? 예를 들어서 어떤 연속한 함수가 있는데 A고 B인데 지금 그러면 FA랑 FB 사이에 그러니까 이미 어떤 Y는 K에 대해서 이 Y는 K, 그러니까 이 K를 함수값으로 갖는 C가 A랑 B 사이에 무조건 존재한다. 는 게 사이값 정리예요. 이것도 증명은 못해요. 그냥 이제 그려보니까 그렇다.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온도 지금 뭐 히터 틀어놨지만 예를 들어 틀기 전에 온도가 뭐 17도였는데 지금 뭐 22도라고 치죠. 그러면 그 사이에 어떤 시간에 무조건 20도였던 순간이 있는 거예요. 온도는 연속적으로 변하니까.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그러한 C를 항상 생각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이런 거에서 이제 그러니까 일본식으로 뭐 근해 분리 이런 걸 많이 하는데 뭐 함수가 어떤 때는 여기였다가 그러니까 A에서의 함수값이 음수였는데 B에서의 함수값이 양수래요. A랑 B 사이에 무조건 fx가 0이 되는 근이 적어도 한 개 이상은 있어야 돼요. 두 개 이상, 두 개, 세 개 있을 수도 있는데 무조건 한 개 이상은 있어야 된다. 이게 존재성에 대한 개념이에요. 존재성. 존재한다.